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한다고 했었죠. 이것저것 비용을 다 합치면 우리 돈 140억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존심 세우느라 그런 건지 우린 됐거든 하면서 지금 거절했었죠. 자, 그렇게 시간이 1년 넘게 흘렀다 보니 정부도 더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돈 다시 돌려받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쌀도 안 받겠다는 북한한테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코로나 백신도 나눠주겠다. 내년 봄 되면 비료도 지원하겠다. 계속 뭘 주겠다고만 합니다. 글쎄요. 그냥 그쪽에서 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슉! 말 조심해! XX!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예. 슉! 네. 서울시 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슉! 트럼프 대선 불복 6개월 후에도 불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TV 앞에 계시는 3.10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최고입니다. 짱짱맨. 그럼 지금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월요일의 남자 김경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경준입니다. 막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별 인사는 마지막 클로징 때 하시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전두환 1심 선고 날, 말 조심해 보통. 자, 저희가 속보가 아니었으면 네. 오늘 오전 출두 상황부터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네. 조금 전에 예. 광주지법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죠. 예. 자, 일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재판이 있었던 건데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예. 이었는데 자, 조금 전 광주지법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예. 지금 보시는 게 광주지법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밖으로 나오진 않았나 봐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예. 자, 지금 뭐 현장 음이 들리시겠지만 많은 또 시위대나 또 5월 단체 분들이 법원 주변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이 전두환 씨 이 재판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그럼요. 5월 단체의 주요 회원들 지금 다 모여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 시민 단체들, 예. 그다음에 광주시 의회 의원들 아마 대부분이 저 현장에 있을 것 같고요. 예. 실형 선고해달라. 예. 반드시 역사에 엄중한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뜨거웠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형이 선고가 돼서 결국은 실형 선고는 안 되고 집행유예가 잠시만요. 예.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산을 저렇게 펼쳐 들고 투명 우산이네요. 저 무슨 뭐 사진을 안 찍히게 하려면 그냥 검은 우산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계란이라든지 뭐 계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지금 자, 지금 잠시 후에 전두환 씨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일단 경호원들이 투명 우산을 저렇게 펼쳐 들고 혹시 날라올지 모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광주 시민들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 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당연히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 현 지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전두환 씨 부부가 저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 타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하니까! 자, 국민들한테 곧 사과 안 하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광주지방법원 앞에 현재 지금 라이브 상황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 아까 차에 올라탔나 보군요.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왔고 예.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됐으면 예. 기자들 앞에서 죄송하다, 역사 앞에서 그러니까 반성하겠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이건 그나마 조금 전 장면이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국민이나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터인데 아무 말 없이 법정에서도 아마 판결 선고할 때 꾹꾹꾹 졸았다라고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도. 현장의 얘기도 예?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역사 앞에서 부러움을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전두환 씨 올해 나이가 89, 뭐 노령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재판 도중에 피곤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예.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렇죠. 그 와중에 잠을 꾸벅꾸벅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상식적으로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지켜주니까. 예. 근데 그 군이 지역에 와서 국민들을 학살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배신이고 눈물이거든요. 네. 아니 변호사님, 그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뭐가 됐든 이런 법적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예. 그럼 아무리 1심이라지만 국민들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사과 비슷한 얘기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 안 하고 지금 현장을 떠났다는 거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1년 6월 구형을 했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사안에 비추어 사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사안이잖아요. 보면 예. 아마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 법정에 아. 한 번 더 세울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근데 말이죠.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설령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말이죠. 오늘 아침 연희동 자택을 나올 때 전두환 씨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전두환! 민순이다! 대국민 사과해라! 전두환! 사과라! 대국민 사과해라! 전두환이 자, 들으신 것처럼 뭐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예. 입으로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시끄러워 XX. 네. 말 조심해 XX 뭐 이런 얘기였던 걸로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XX가 뭐냐를 가지고 한동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정확히 들어보고 나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이 자리에서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이 전두환이 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네요. 예, 본인도 이제 화가 났다 이건가요, 지금? 글쎄요, 화낼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뭐 근데 하여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아마 뻔뻔하기로는 최고의 인물 아닌가 싶어요. 세금도 안 내고 있잖아요. 예, 저 추징금 지금 없으면서 내 전 재산 지금 저기 10,000원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 몇십 년을 버텨오고 있는 분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예. 아니 근데 그 재판 결과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심 재판부는 5.18 헬기 사격의 증거가 인정된다. 네. 그런데 전 씨가 왜곡을 한다. 위협, 그러니까 전일 빌딩, 당시 광주에서 제일 컸던 전일 빌딩 10층의 그 탄흔, 네. 그것이 지금 그래서 헬기로 사격을 했다 안 했다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그거죠.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 이 회고록에 보면 여러 가지 허위 내용들이 있는데 가령 뭐 교도소를 습격을 했다, 거기에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퉈 볼 만한 이 형사법적 사안이 될 만한 것은 조비오 신부가 허위 내용의 주장을 했다. 예. 이 조비오 신부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진압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두환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헬기가 출동한 것은 맞는데 총알을 다 빼고 갔기 때문에 사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근 3년간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예. 증인만 해서 한 34명 정도가 이제 법정에 출석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정작 본인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번만 지금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으면 판사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참.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법정에 제출이 됐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보안부대의 수사과장이라든지 또 당시에 미군 정보부대의 그러니까요. 군인이라든지 예. 또 국과수에서 현장의 건물, 이 전일 빌딩에 대해서 직접 감식을 한 결과라든지 또 당시에 5.18 당시에 작전하면서 사용되었던 탄약의 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니 국과수가 이거 헬기에서 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 뭐 감식 결과도 밝혔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했느냐? 예. 아니 헬기에서 쐈으면 밑에서 있는 사람 누군가는 그 탄피라도 하나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탄피를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 거고.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일 빌딩 10층에 탄은이 있다. 네. 아니 10층 그냥 밑에서 쏜 거면 10층에 그 탄은이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 네? 탄은 다 날아다니고 그때 당시에 총알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탄피를 이렇게 구별할 방법도 없는데 어쨌든 저분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말하는 데는 아마 1등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오늘 재판부가 했던 얘기 중에 이것도 참 인상적인데 시민군의 헬기 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 주장도 무색하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헬기에서 이렇게 사격을 했다면 예.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사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시 그런 상황들이고 실제 그리고 그때 현장을 사실상 총괄 배우로 지휘를 했던 보안부대의 대공수사과장 얘기에 따르면 현장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직 군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만 30여 명에 달했고 당시에 또 광주 현장에 있었던 내부자들 증언도 있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시험고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예.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다 그러는데 헬기 사격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헬기 사격이 있었어. 쏘는 걸요? 서로 교전하는 걸 봤다니까 나는. 뭘로 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관단총으로 쏘는 것 같아. 자, 이랬다는 겁니다. 자, 확실히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2단계 플러스 알파 헤드라인 보시죠. 수능 코앞인데 코로나 확산 차단 비상. 잠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개편을 합니다. 뉴스룸이 조금 더 일찍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앞에 정치부 회의가 바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그럼 310 중계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 주시죠. 자,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들어섭니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5단계면 2.5단계지 플러스 알파는 뭐냐 하시더군요. 2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특이한 상황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 환경 주변을 거점으로 해서 코로나 오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이 가는 이게 장구 교습소라든지 아하. 뭔가 같이 취미와 오락을 함께하는 이런 강습의 자리라든지 또 우리 목욕탕 가서 이렇게 사우나 하면서 좀 하루의 피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우나의 한증막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한증막, 교습소 이런 주요하게 새롭게 발견되는 코로나 거점을 핀포인트로 잡겠다. 아하. 이게 2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3일 뒤면은 수능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자,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현장 확인차 갔다고 하는데 서울 용산 오산고등학교로 가보시죠. 자, 여기 제1실험실이라고 적혀 있고요. 올해 수능 본다는 거죠, 저기서. 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옵니다. 아하, 저기가 지금 감독관 자리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아마 교육부총리 모습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조희연 교육감도 계시는 그러네요. 것 같고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수험생들이 앉는 자리로 가서 직접 앉아보는데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가림막도 있고 말이죠. 예. 아하.
그 자리도 상당히 지금 앞뒤 자리가 넉넉하게 진짜 지금 많이 띄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 저게 무슨 지금 뭐냐면 서울 용산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라고 예. 하는 학교인데 음. 저 학교는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마련한 고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 자가격리 대상자들. 그래서 더 띄어놨다. 장소도 띄어놨고 앞에 가림막도 처리해놨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보실 텐데 이 비닐팩에 시험지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가 시험지가 크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인터넷에 또 다 응대법이 있다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하더라도 이번에 그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번으로 소생해서 특히 경기 자들 그다음에 또 학습자까지 또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그 학생들은 어려움이 크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렇게 수학능력 시험장 시찰을 갔는데, 자, 그런데 같은 날인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도 송파구의 다른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뭐 최재성 정무수석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최 수석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네. 다른 분들, 다른 운동복을 입은 분들이 찍지 마 막 약간 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저 어떤 상황입니까? 최재성 정무수석이 평소에 조기 축구를 대단히 즐겨 했다는 것 같고요. 진짜 잘합니다. 예. 이게 펄펄 날아다닌다고 예,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동네 지역구에 조기 축구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별한 문제는 없고 마스크도 쓰고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쉬는 시간에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고 앉아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말고 행사 참석하지 마라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저 자리에 가는 게 적절했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이 불발됐는데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이유로 지금 저거 말이죠. 예. 방역을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가고 예. 사실은 행정관을 보내서 이제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의사를 전달받은 모양이에요. 보면 이거는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상황이죠. 예. 27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자들이 온 자리에서도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본인이 직접 안 갔는데 과연 저 조기 축구 현장에 가서 축구를 뛴 것은 저거하고 앞뒤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아마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 9월에도 정무수석 취임하고도 아마 그때도 코로나 의심이 있어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아마 본인이 자가격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래저래 정무수석이 좀 구설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말이죠. 청와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는데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축구는 양팀 각 팀 11명, 22명이 뛰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뭐 후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또한 좋게 한 30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 10명 이상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 이게 청와대의 어떤 나름의 방역 지침이었다는데. 아하.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제 일흥의 가이드라인은 그렇고 지금 서울시와 지방정부에서 내리는 것은 실내 체육시설 중에 에어로빅이라든지 킥복싱 이런 격렬한 집단 운동을 참가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적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이제 정무수석이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코로나 현장도 잠깐 보죠. 영국에서 산타가 체포됐다는데 자, 일단 런던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지금 런던입니다. 런던인데 자, 보십시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지금 경찰차에 지금 딱 이 왜 잡아가는 거죠? 산타라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겠죠. 시위 현장에 참석을 해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잡아간 건데요. 어떤 시위였길래? 코로나 때문에 영국도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 모이지 마라. 제발 좀 집에 계시쇼 하고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각 도시.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통행 시간이라든지 다른 가정하고 섞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이런
어떤 봉쇄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서 저 산타분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잡혀간 거고요. 아이고. 저 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나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 안 맞겠다. 아이고. 심지어는 그런 시위도 함께 열려가지고 예. 런던이나 유럽이 조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독특한 국민들의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역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감쪽같이 사라진 의문의 금속 기둥 누구의 소행인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사라진 모놀리스 미스터리의 진실을. 예. 자, 지난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유타주의 삼각기둥 기억하시죠? 저희 방송 이후에 이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유타주로 가보시죠. 자,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는 저런 기둥이 있습니다. 모노리스라는 이름의 기둥인데 자, 저게 발견됐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외계인이 갖다 놓은 거야? 막 이런 말까지 돌면서 관광지 비슷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볐는데 지금 저게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우주인이 뭔가 특이한 성능을 가진 시설물을 해놓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 우리 모두가 낚인 것이 아닌가. 아하. 그냥 자연스럽게 뽑혀갔고 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누군가 사람들이 뽑아가는 것 같더라. 아하. 그리고 현장에는 별 볼 일 없는 금속 조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 아하. 또 유타주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는 안 치웠다. 음. 하지만 민간인들이 치운 걸로 우리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더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저게 사유재산권 범위 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정말로 우주인 흔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주에서 날라온 특수한 금속이라면 아마 나사라든지 특수부대가 출동을 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걸 치운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현지인들이 아니다. 예. 그러면 이거 외계인이 치운 거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과연 이 모노리스 저 원래 있던 왼쪽 화면에 있던 거 저거의 정체는 뭐였을까? 모노리스가 사라진 자리를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It's gone. Let's take a look. Some metal, something right here. Maybe epoxy, glue. 이거 보면 에폭시 접착제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주인도 상당히 기술이 별 볼 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냥 말이죠. 접착제 수준의 우주인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말이죠. 일단은 뭐 누군가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 네, 네. 네. 어쨌든 원소 주기율표에 벗어나는 뭔가 신선한 새로운 이 금속 물질이 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흔적은 별로 안 엿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한 일이 유타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스터리한 태도, 연일 부정투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위스콘신 재검표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가보죠. 자, 여기는 지금 재검표하고 있는 곳인데 네. 저걸 다 밤새도록 재검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달라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데인 카운티, 그다음에 미러키 카운티 이 두 군데서 지금 재검표를 했는데 네네. 결과는 어허. 바이든 당선인이 87표를 더 얻었답니다. 야,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한테 87표를 더 몰아주기 위해서 재검표를 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그냥 미스터리하네요, 진짜. 네. 아니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이 주정부 그 네. 대법원 주 대법원에 네. 한 이 불복 소송 이것도 기각당했잖아요. 예. 이러면은 야 이거 계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변 참모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선거 전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한 명 더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법원을 진보 성향 3, 보수 성향 6. 이래서 연방 대법원의 선거 사건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네. 아이고 방법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지금 각 주의 선거 개표 업무도 각 주의 주 자율 사무기 때문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주
대법원이다 보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방법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Well, the problem is it's hard to get into the Supreme Court. Can you imagine? Donald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iles a case, and I probably can't get a case, even with, and we have tremendous proof. We have hundreds and hundreds of affidavits, sworn affidavits. It's not like you're going to change my mind. In other words, my mind will not change in 6 months. 전화 인터뷰는 그래도 저렇게 점잖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 뭐 대통령이야 막 이렇게 삿대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Electoral College votes for Joe Biden on December 14th. Will you concede the election?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concede because we know there was massive fraud. People, don't talk to me that way. Don't talk to me that way. You're just a lightweight. Don't talk to me that way.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t ever talk to the president that way.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t ever talk to the president that way. This election was a rigged election.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이야, 대통령한테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아우, 무섭겠네요. 진짜 현장에 있던 기자들. 정말 고집 하나는 확실한 최고집이 아니고 트럼프 고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날 다음 대선 재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경제적인 희망을 상실한 백인들의 모든 기대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에너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아마 재출마 선언을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예.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공화당 내부 당내 정치를 상당 기간 좌지우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부산 3단계, 부산 3단계란 검색어가 나오는데 부산이 따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각각의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부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산 3단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 연시 모임하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맞습니다. 따로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조용히 식구들과 건전하게 그렇습니다. 보내십시오. 자, 뭐 부산 3단계는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그렇게 뭐 72시간 동안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김경진 변호사님 오늘 막방이신데 예. 소감 한마디. 감사합니다. 덕분에 뉴스 해설 잘했고요. 예. 또 I'll be back. 또 돌아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